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이렇게 외부 환경에 각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탑다운으로 분석해서 설명하는 과정들을 밟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경제 파트에서 중요 요인들, 수요 공급, 성장 발전, 경기 민감도, 금융 시스템 같은 것들이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적용되는 것들을 바텀업으로 이번에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분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탑다운과 바텀업,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의 비교를 통한 논리적 오류 점검이 바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유가와 정유업의 정제 마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어느 증권사 리포트를 읽다가 원유 정제 마진과 유가의 관계에서 뭐 이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유가가 내려가면 정제 마진이 내려가서 뭐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확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와 정제 마진을 S51의 IR 자료 각 코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이런 때를 보면 유가가 올라갈 때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때는 유가가 올라갈 때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때는 또 오히려 유가가 올라갈 때 정제 마진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즉, 이 차트로 사실 확인을 해보면 유가와 정제 마진 간에는 커다란 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증권사 리포트가 그런 오류를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권사 리포트를 쓰신 분은 사실 확인을 안 해본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때 그러한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유가가 오를 때는 그대로 두거나 유가 상승분만큼의 판매가를 인상을 하게 되면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두기만 해도 유가가 상승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감독당국에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 언론에서 난리가 나죠.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뭐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산자부나 감독당국에서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니네 정제 마진이 과도하다, 빨리 내려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내리면서 이렇게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2009년에 이런 악화된 모습을 띄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09년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유가 인상분을 판매가에 전가시키지 못하고 정유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 적자가 났던 겁니다. 또 이렇게 하도록 감독당국이 유도를 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거는 외부 환경의 변화, 즉 유가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의 변화를 판매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내부 대응 능력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오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마진이 상승되는 경우와 마진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반대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마진 상승되는 경우만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다양한 가능성이냐면, 일단 유가 상승분 이상 판매가를 높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비율로 높이면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판매가는 자연스럽게 그 동일 비율로 올라가면서 유가가 인상이 돼서 마진율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낳죠. 또한 유가가 하락할 때는 유가 하락분 이하로 판매가를 인하하면, 즉 덜 인하를 하는 거죠, 판매가를. 그러면 고스란히 수익성이 마진이 높아지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유가가 하락한 이후에, 즉 유가가 상승할 때는 즉시 판매가를 인상을 하는데, 유가가 하락을 하면 재고가 있다 이러면서 시차를 두고 판매가를 지연해서 인하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엑스트라 마진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외부 환경 변수는 그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기업 실적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오류고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우량 기업일수록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대응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 이 사실 확인된 결과로도 그렇게 나타난다. 그럴싸한 말을 써놓은 것들은 이게 탑다운에 의한 논리 분석과 바텀업에 대한 사실 확인,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자료에 매칭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사례를 하나의 그 옛날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현대, 기아, 대우, 삼성자동차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대우차가 중요 역할을 하고 굉장히 그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우그룹이 망가지면서 대우차가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당시가 딱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요가 시장 사이즈 자체가 이제 포화돼서 이제 줄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은 다 뭐라고 썼냐면 현대, 기아, 대우차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대우차를 봐라. 실적 안 좋지 않느냐? 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 보고서를 보면 현대차는 매출액이 팡팡하고 늘어납니다. 왜 그랬냐? 대우차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판촉을 못했고 신모델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저 자체는 줄어들지만 현대차는 시장 점유율을 급증을 해가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니까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늘어났던 거죠. 결국 시장 전체 사이즈가 줄어들면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다면 성장이 가능하다. 즉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대응 능력이 중요한 거지,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금리가 올랐다, 금리가 떨어졌다 라는 부분들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외부 환경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외부 환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머리로 생각할 때 그럴 것처럼 생각했던 부분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파악 쉽지 않지만 결국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 탑다운 어프로치와 바텀 어프로치를 결합해서 논리의 일관성을 점검함으로써 하는 사실 확인이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것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